비록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복이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행복은 순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행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한다. 오늘은 유형죄와 시간을 사기 위해 돈을 버는데 쏟는 시간, 명성,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는 미신과 관련하여 혼동되는 문제에 관해 설명한다. 그리고 때때로 이러한 미신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 행복의 개념은 무엇보다도 사회문화적 요소, 진화주기, 이론적 관점 및 과학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중국 및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부터 윤리학자, 신경과학자 그리고 다윈, 에크만, 프리진, 마슬로, 프로이트, 셀리그먼과 같은 심리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에 정의를 내리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한 가지 결론은 사랑, 충성, 정직 및 관대함과 같은 다른 추상적인 개념과 마찬가지로 행복을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일 것이다. 각자는 절대적으로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매개 변수를 통해 자신만의 정의를 내리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비옥한 퍼틀으로 번역되는 라틴어 펄리시타스에서 비롯되었다. 행복의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해 다시 읽어보고 연구할 때의 개념은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정확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옥하다는 말은 행복과 동의어인 발전, 투영, 성장, 진취성 및 진보를 포함한다. 행복이란? 이 개념은 인간이 만족하고 행복하며 활기차다고 느끼는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행복은 기쁘고 행복해하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 행복은 신경 내분비 생물학적 요소와 연관된다. 행복은 뇌의 변형계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부분적으로 기쁨, 6가지 기본 감정의 하나에 기반한 느낌이므로 감정적 요인들과 관련된다. 행복에는 인지적 요인도 포함되며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자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고 사회학적 요인을 약화한다. 한편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비옥할 수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목표에 도달하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비옥함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행복은 강한 자존감 및 자부심과 관련이 있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돈에는 한계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부족하면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행복을 연구해왔다. 실제로 행복의 신경과학에 관한 대학원의 연구도 있으며 일련의 표준에 따라 국가들을 평가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도 나와 있다. 물론 행복에는 세로토닌, 평화 호르몬, 평온, 건강한 느낌 등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과 신경 호르몬의 결합이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부족할 경우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 내부의 모르핀, 운동하고 성관계하고 웃는 동안 분비됨, 인 엔도르핀, 다른 많은 이점 중에서도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도파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또는 엄마의 역할을 할 때, 안을 때, 출산할 때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빼놓을 수 없다. 행복의 등급 다양한 변수를 가진 프로토콜로 구성된 행복의 등급에서 전문가들은 다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심각한 경제 문제와 높은 빈곤 수준을 가진 국가에서 돈의 가치는 행복과 관련이 있다. 1인당 소득이 보장되는 국가에서는 경제 수준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돈은 행복을 보장하는 변수 중 하나가 아니다. 1세계 국가들의 괜찮은 임금은 사람들이 좋은 집, 음식, 교육, 오락, 휴가 및 이러한 계획을 지원하는 조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그 소득의 초과는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의무, 더 많은 근무 시간, 더 많은 세금, 재산 교환, 불필요한 유형 재화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람들이 재밌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우울증, 스트레스, 약물 남용 및 향정신성 약물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 돈과 문제 더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문제도 많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일하는 데 쏟는 시간뿐만 아니라 지불해야 할 세금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더 많이 사게 되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증가하며 그 비용이 커져서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처럼 돈은 여러 가지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리적인 또는 눈에 띄는 재화 자본주의 국가에서 유형 재화는 눈에 띄는 재화가 된다. 예를 들어 멋진 집, 고급차, 디자이너 의상 등은 모두 부와 동의어이다. 이 모든 것들은 부유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구매한 재화들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돈이 많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보여주어야 하는가?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속담은 돈의 중요성에 대한 신화, 행복으로 이어지게 해주는 유형 재화를 얻기 위한 여건으로서의 돈, 의타당성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구이다. 우리는 명성, 사회적 인정, 직업 또는 일, 유형 재화, 여행, 옷, 영원한 젊음만을 성공의 변수로 간주하는 완전한 엘리트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는 관계를 확립하고 그룹의 수용 및 포함되기를 원하는 생물학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다.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 우리는 수용과 포함을 구축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물질에만 집중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이며 올바른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웰빙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소유와 존재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가 소유한 것들에 의해 측정된다고 믿는 건 잘못된 믿음이다. 돈을 벌어서 유형 재화를 사고 인정을 받으려고 미친 듯이 내달릴 때 사람들은 자신이 유일하게 사지 못하는 건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는 경향이 있는데,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며 행복을 얻도록 해주는 요소이다. 하지만 그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미친 듯한 삶의 리듬을 이끌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쁨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이는 아름답고도 과학적인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계획된 일이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족이 부유한 커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을지도 모른다. 사회적으로 가장 출세지향적인 엔진 중 하나는 바로 욕망이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의 부족은 인간의 욕망을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바람직한 태도는 일이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 큰 동기가 된다. 우리는 지금 필요가 아닌 욕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생물학적 필요. 다른 저자들은 생물학적 의미, 예를 들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하는 필요성의 필요, 성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가장 열악한 계층이 가장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건 여전히 사실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일, 음식, 건강 및 교육을 그들이 열망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기보다는 필요로 한다. 중간계층, 주로 중산층 및 중하류층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열망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그들은 더 좋거나 새로운 차 또는 연비가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 한다. 또한, 집을 페인트 칠하거나 사기 위해 대출받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
이는 호사스러운 열망은 아니지만 중산사회 계급에게는 아주 큰 열망이다. 이보다 더 높은 계층의 경우 이러한 목표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명성, 아름다움, 돈 그리고 나쁜 운명 보다시피 행복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이다. 각 사회의 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의 각 가족, 그리고 각 가족 내의 모든 개인은 자신만의 행복 개념을 개발한다. 사회 계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엘리트주의와 그에 따른 따분함이 더 높아진다. 경제력은 욕망을 억제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열망을 잃게 된다.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 관심은 주변에 의한 인식에 초점을 두므로 개인의 가치는 덮이고 만다. 상류층 동네에서 사람들은 무언의 경쟁을 하게 된다. 2. 경쟁은 최고의 저택 또는 더 높은 구매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자동차를 가지는 것이다. 할리우드 좋은 예는 할리우드 스타들이다. 그들은 명성 아름다움, 부를 얻고 백만장자가 되었을 때 중독이나 심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곤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정서적 세계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하버드 대학교 80년 동안 지속한 의 세계 행복에 관한 가장 오래 실행된 연구는 이를 증명해 보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평생 3,000명의 표본을 조사하고 추적했다. 그렇게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돈이 아닌 부모, 배우자, 자녀 및 친구와 같은 정서적 유대가 진정한 행복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명성과 돈에 너무 집중하면 감정적인 세상을 간과하게 될 수밖에 없다. 반드시 가져야 할 관련성과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운, 명성 및 아름다움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과연 그 욕망은 어디에 남아있게 될까? 결과 욕망과 투사의 원동력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동기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근거하여 욕망을 창조해낸다면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을 때 우리는 욕망을 잃게 되고 욕망을 잃은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는 중독, 우울증, 자살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애정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많은 성공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진솔한 우정, 배우자 또는 가족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들은 진정한 애정의 포기 및 소외와 동일시되며 그런 의미에서 혼자다. 그들이 인정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깊고 사심없는 애정이 아닌 자기 본위의 시시한 애정을 얻었다. 엘리트주의 이론과 책 인생의 주된 목표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부자 아빠가 난 아빠 또는 시크릿과 같은 책은 그 이론이 엘리트주의에 기반함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다. 이 책들은 돈이 행복, 인성 및 사회적 지위와 동의어라는 대중적인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람들의 평범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는 행동의 한계를 정하려고 한다. 저자들이 그들의 행동과 일치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책들에 지급된 로열티로 인해 저자들이 매우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들은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어주었다. 내 발전의 이 단계에서 나는 명성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명성의 오용에 반대할 뿐이다. 사람들은 인정을 좋아한다. 그러나 명성에 의존하고 그것을 삶의 주된 목표로 삼는 건 다른 이야기다. 이는 매우 나쁜 목표다. 행복은 이상의 것이며 인생의 철학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좋은 면이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사랑도 행복의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